뭐 되게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인데요. 그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극소수로 1당 2당의 당대표를 해본 사람들만이 느끼는 정서가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저도 어린 나이에 느껴봤을 정서인데 가는 순간부터 달라붙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대표님, 다음은 당신입니다. 예. 그거를 거의 밥 먹으면 계속 듣습니다. 예. 이런 데서는 안 듣고요. 둘이 만나 밥 먹자면 맨날 합니다. 예. 그럼 세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안에서 대부분의 정치인은 그 유혹에 빠져듭니다. 저는 뭐 그때 36살이었으니까 제가 40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그런 걸 꿈꿀 수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아마 이것은 공교롭게도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공이 느꼈을 감정일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감정하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예전에 황교안이라는 사람도 느꼈을 감정일 겁니다. 저는 그런데 공교롭게 정치를 유승민 대표랑 같이 했었기 때문에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주저앉히기 위한 황교안 대표의 모든 전략적 행동을 거의 다 기억합니다. 예. 그럼 전략 1은 당연하죠. 유승민 빼고 다 공천 준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대입하면요. 저 안 만나고 천하람하고 이주영 만나가지고 계속 공천 준다 하면 돼요. 예. 너무 뻔히 보이는 거. 예. 그건 이제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소멸 전략이죠. 예. 개혁신당에 접근해 소멸시키겠다는 전략이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그러면 결국 결과는 어떻게 했나요? 진짜 유승민 빼고 다 공천받았죠. 그리고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보수의 의미 있는 자원이 되기보다는 그 뒤로부터도 계속 배척이 대상이 돼가지고 결국 윤석열은 본인의 정권을 유승민에게 경기도지사 안 주겠다는 것으로 이제 사실 시작과 함께 끝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뭐 그런데 미련을 갖고 이런 것보다도요, 저는 언제 한번 제가 다 본 건데 지금 그거를 그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으면은 굉장히 저항도는 무관심 모드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반농담이지만은 저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냐면 황교안 대표랑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상황에서 탄핵 이후의 전국에서 같은 고민, 같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거는 밖으로는 통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를 다 통합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하실 게 거의 명확하고요. 그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고요. 저는 근데 그 선택, 어떻게 황교안 대표랑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비슷한 결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 지점에서 제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움직임보다는 제가 알고 왜 그 판에 들어가냐. 제가 유승민 대표랑 정치한 게 얼만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예. 2월 19일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예. 선거가 나올 텐데요. 예. 오늘 이제 보수가 앞으로 가야 될 네.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국민의힘은 또 우리 대안과 미래는 그 선거 이후와 이전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뭐 사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의 큰 오점이고 그분이 갑자기 어쩌다가 뭐 중형 선고가 두려워서든지 아니면 갑자기 감옥에서 뭐 성경을 읽어서 그렇든지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국민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정도나 국민들의 마음이 좀 풀리는 거지. 장동혁 대표가 뭐 대리사과한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없어요. 예, 사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뭐 어떤지 몰라도 구조적 모순이 있잖아요. 그 계엄 해제 찬성을 한 다음에 지금 자기가 사과하는 것도 좀 그 사람이 주체로서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지금 뭐 윤호개인 하시는 분들과 어떤 위치에 있는 거와는 별개로 그분에게 요구해서 뭘 받아낸다 한들 그게 뭐 제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도 정치 고관여층도 뭐 별로 뭐 관심 가는 이슈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저는 만약에 그런 세력 간의 다툼이 있으면은
그에 반대되는 세력이 있거나 그것에 대체제 세력이 되려고 하는 세력은 전당대회로 이기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거를 당원에 대한 호소전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수밖에 없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흔히 있는 태제와 안티태제의 대립으로 그냥 비춰질 것이고요. 저는 뭐 결국 경선 이기는 거 외에는 이 안에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당대표 할 때 당원 배가 운동 열심히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도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대표로 당원 배가 운동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가장 긍정적인 방향이면서 선거가 나긴 어렵지만은 그 방향에서는 언젠간 선거가 날 테지만은 지금 뭐 그냥 돌 던지기 뭐 너 잘못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모임에서 성명선 했을 때 제가 기자들한테 약간은 제가 직설적으로 공익 광고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얘기했던 게 제가 그걸 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할 거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는 답을 해라. 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액션을 하겠다가 없으면은 계속 공익 광고로 취급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제가 저는 윤석열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너 내 말 들어. 안 들어? 그러면 나 선대위원장 때려친다. 그럼 자기가 나중에 또 지지율 떨어지면 찾아오죠. 예. 근데 그냥 옆에서 제가 평론가처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은 내내 하고 가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나중에 저 탈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바꿔. 12월 27일까지 안 바꾸면은 난 탈당이야. 그럼 주변에서 너 할 수 있겠어? 나 할게. 12월 24일 탈당. 그러니까 정치인의 행동은 그게 계속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보면은 공익 광고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거는.